방송은 하나의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보를 받았고, 일단 제보를 900페이지가 되는 것을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읽었잖아요. 쭉 보면은 옛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28살 때 일이고, 이준석이 지금도 미혼이지만 미혼입니다. 28살이면 제가 KBS에 들어왔을 때, 그때 초년병 시절이에요. 제가 그 마음 상태라든가 그걸 잘 알죠. 우리가 이준석을 37살짜리를 대표로 세운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걱정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셨어요? 그냥 일반적인 정치인도 아니고 한 정당의 대표가 된다고 하는 건데, 한 정당의 대표를 37살짜리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37살짜리에 저의 상황을 안다니까요. 지금 40살 근처에 장관이 됐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사적인 자리에서 저랑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장관을 했었는데 뭘 알고 내가 장관을 했겠느냐. 지금은 나이가 많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 생각하면 웃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입으로. 아니, 장관 자리를 할 때도 아유, 그보다 나이가 많을 때 장관이 됐는데 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이러는데,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 고도의 정치를 하는 곳이에요. 그 정치를 하는 곳에 37살짜리를 대표로 앉히겠다고? 그건 안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어요, 계속. 이게 실험이 아니라고요, 실험이. 실험이 아니라고. 옆에 11년 동안 있었다고? 그걸 정계에 11년 동안 있었다고 그러는 거야? 그건 다르죠. 국회의원도 해봐야 되고, 그 대표가 되기 전에 다선 의원도 돼봐야 되고, 다음에 원내 대표도 해봐야 되고, 그런 협상도 좀 해봐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저 걔 하는 거 잘하고 있나요? 정말 궁금해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새로운 바람? 그거 다 헛거였어요. 그리고 역선택이었어요. 일부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분이 그랬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걸 믿질 않습니다. 몇 분은 있을 수 있어요. 몇 분. 근데 젊은 층들이 이준석을 쫙 보고 왔습니까? 이준석이 올리는 이미지 정치는 뭡니까 도대체? 이준석이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하는데 도와줬다 그러면서 올린 사진이 뭔가요? 스타크래프트 하는 사진이에요. 그게 나는 딱 봐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젊은이가 선거운동 그냥 시간 중에 아니 여유가 있으니까 스타크래프트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보입니까? 저는 책임없이 보이던데요. 자, 그런 사람 37살 때도 그런데 28살 때는 어땠겠습니까? 저의 28살 땐 들어와서 제가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공무원 생활도 좀 하고, 영어도 정말 잘하고, 예? 이런 군대도 갔다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생활을 했는데, 28살의 민경욱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모르는 게 많았다고. 기사도 내가 아는 거 말고 다른 쪽의 기사를 보면 어려워서 쓰질 못했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나이가. 그래서 다 있잖아요. 약관, 부록, 지천명, 이순, 이런 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그런 28살짜리 애가 어떻게 됐느냐? 28살짜리를 막 그냥 주위에서 이용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에 잘못 걸렸어. 무슨 돈을 남의 돈을 떼먹고 투자금을 떼먹고 지금 9년형을 받고 들어가 있는 범죄자의 눈에 띄인 거예요. 범죄자의 눈에 띄어서 대전에 있는 대전 유성에 있는 호텔에 가서 접대를 받았어요. 접대를 받고 거기 보니까 이제 2차, 소위 이야기하는 2차 접대를 받은 겁니다. 그게 검찰 조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거죠.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근데 그게 대전에서 그 업체를, 유흥업체를 이제 운영하는, 경영하는 그런, 아니 쉽게 얘기해서 룸사롱 사장들한테 애 손에 이끌려서 그 접대를 받은 거예요. 무서운 걸 몰랐겠지. 어저께 김세의 기자가 잘 얘기하던데, 김세희 대표가 얘기를 하던데, 그런 사람이 접대를 하면 접대한 나중을 위해서, 자기네 돈이 막 들어가거든. 돈이 들어가니까 나중을 위해서 그걸 다 기록해 놓는다고, 자기네들의 방식대로. 그 기록이 있는 거지. 기록이 뭐예요? 글씨 쓴다고? 쓰는 거 말고 여러 있죠. 여러 가지로 증거를 남겨놓지. 지금 그런 상태에 처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 처했다고. 근데 2번이 나와 있어요. 그쪽에 2번이 나와 있고, 900만 원을 이준석이가 운영하는 어떤 단체, 학생들 단체에 900만 원어치 선물을 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검찰 조서에 있으니까 그건 조사가 된 거죠. 조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이준석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조사받은 바가 없는데 공격을 당하고 있다. 사람들이 묻는 건 뭐예요? 성상납을 받았느냐? 성상납을 받았느냐? 그게 이제 이름 붙이는 거에 따라 굉장히 고약한 거거든요. 뭐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이재명에 대해서 뭐라 그래? 그건 뭐라 그러더라? 무상연애. 이재명 본인은 무상연애, 아들은 유상연애, 조카는 식칼연애. 다시 한 번만 다시 합니다. 본인은 무상연애, 자식은 유상연애. 근데 돈은 냈다 그러니까 무슨 도박해서 땄다는 거 아니에요? 조카는 식칼연애. 예,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건데, 이게 성매매 이런 것도 있고, 뭐 성이 붙으면 아주 복잡한 게 많은데, 그 중에 아주 고약한 게 이게 이름이 성상납이에요. 성상납이 뭐 다른 거 같아? 그게 아니야. 무슨 일을 해주기로 하고 사람들이 접대를 하는데 거기에 성이 들어가면 성상납이 되는 거예요. 성상납 맞죠? 성접대, 성상납, 예, 성접대, 뭐 성상납 이런 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 2개가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게 나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건 뭐예요? 어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방송이 됐으면 본인이 그걸 차마 못 봤겠지. 나라도 못 봤겠네. 가세연이 하는 걸 못 봤을 거예요. 그렇게 그걸 볼 만한 강심장이 안 될 거라고. 대강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들었겠죠. 근데 그 당 대표라는 자리가 장 대표는 괜찮아요. 근데 이 젊은 녀석의 저 성격으로 보면 지금 무슨 유튜브하고 방송을 전전하면서 막 거기서 난리를 치는 성격이잖아요. 사람 방송이라면 그냥 뭐 난리를 치면서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숨고 싶어도 숨을 수가 없어. 왜냐? 오늘 계획된 여러 가지 방송이 있거든. 내가 생각할 때 방송 나오라 그러면은 만사 제쳐놓고 나가는 애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벌써 제가 하는 것만 해도 두어 개의 방송에 출연을 했거든. 심정이야 숨고 싶었겠지. 근데 그게 안 되지. 근데 거기 나와서 방송하는 게 아무리 얘가 그게 침착할 수가 없죠. 질문은 뻔하지. 내가 거기 질문하는
방송 진행자라도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답은 이렇게 되면 돼요. 아니요. 이러면 돼요. 그런데 말이 길어. 내가 피의자가 아닌 사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황스럽다. 그리고 모든 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면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 야, 미친놈아. 아니, 그걸 왜 강용석한테 그걸 내라고 그래? 검찰에 가, 검찰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이놈아. 왜, 전부 다 내놓지 않아. 왜 내놔, 너한테? 참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나봐요. 거기에 나오는 이 보이스 피싱 하는 그 중국 놈이 뭐라 그래요? 저 당황 안 했어요. 당황하셨나봐요. 당황 안 했다니까 왜 자꾸 그래요? 당황하면 말이 많아지거든요. 이러잖아요. 말이 길어지는 거죠. 그런데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했는데 한 걸 어떻게 하냐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러면 되거든. 자, 그러면 얘 머릿속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이게 죄가 되느냐? 이게 죄가 되느냐? 죄가 되는 건 네가 판단한 게 아니지. 근데 이게 개인의 일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일탈이면 이렇게 크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이게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용석 소장이 얘기를 했어요. 강용석 변호사가 얘기한 것과 똑같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이 그냥 가만히 이런 기록이 아무도 모르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자가 알고 있었어.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기자가 한 명이 알면, 기자 한 명이 알면 온 세계가 아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기자 한 명이 안다? 그럼 온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온 세상을 다 알게 만들 수 있는 그 기자가 어떤 짓을 했나요? 기자가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하다가 보도가 됐는데 뭐 안 나오, 이게 아니야. 보도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서류와 정보를 민주당으로 갖다 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도가 되면 그날 그 자리에서 이준석이라는 애가 이제 사라져요. 정치계에서, 정계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를 하지 않고 혹은 얘를 처리하면 돼. 그럴 수가 있겠네. 그럴 수가 있어. 얘를 이준석이를 그런 혐의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하면 됩니다. 처벌을 하면 되는데 처벌하면 그냥 쇠고랑 차고 들어가요. 그게 첫 번째야. 근데 그게 안 된 이유가 있었어. 두 번째, 보도를 하면 돼. 보도를 하면 끝나. 근데 그게 또 안 됐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준석의 불쌍한 역사가 시작된 거라고 지금 이제 이어지는데 뭐냐면 이준석을 처벌하려 해도 성접대받은 그 혐의가 가벼웠어요. 그리고 성접대라는 것은 대가가 뒤따라야 하거든. 근데 대가를 보면 지금 그 성접대를 한 놈,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놈의 뜻대로 그 놈이 예고한 대로 대통령이 그놈의 업체를 방문합니다. 근데 이것의 범죄성
불법성을 따지기가 애매했을 거예요. 이게 실제로 불법인가를 따지기가 애매했을 거라고. 왜냐? 대통령이 이준석의 말을 듣고 거길 갔더라도 그걸 입증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이준석은 대통령께서 대전을 가실 때 거길 좀 들려주시라, 유성을 갔을 때 좀 들러주시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범죄는 아니거든. 대통령이 거기 가신 게. 근데 이게 이어지면 곤란하거든. 대통령은 그냥 밑에서 쭉 얘기하는 거에 들으려서 무슨 뭐 갈 만한 자리가 된다고 해서 갔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준석이가 접대를 받고 그 일을 했다는 걸 연결시키기가 매우 어려워. 그러니 애매했을 거라고. 다음에 그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계실 때예요. 그러니까 엮어서 범죄라고 얘기하기가 또 더 애매했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건은 애매한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검사가 조사를 한 조서에 그게 들어있죠. 그거를 기자가 봤으면 충분한 기사거리가 되지. 그럼 기사로 썼어야 돼. 그런데 마찬가지 이유로 기사를 쓰지 못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 이거 대통령을 걸고 넘어져야 되네. 그리고 뭐 이놈을 처벌했으면 됐지. 이준석은 곁다리 아니야, 곁가지. 그러면 넘어가지.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사가 안 먹혔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기자는 그걸 갖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가 아는 쪽에 간 거지 뭐. 그게 어디야? 이준석이지. 아니, 민주당이지. 민주당으로 갔어요. 민주당은 호재죠. 똑 있었겠지. 민주당에는 똑똑한 애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갖고 있읍시다. 이준석 이놈에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풍깁시다. 그래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준석에게 알렸어요. 슬슬 알린 거예요. 그러면 그 공포감이 덮쳤겠지. 이 사실을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 터질 수 있다는 거. 왜냐? 안 그러면 이걸 알지 못하면 민주당이 목줄을 쥔 게 아니거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검찰은 왜 이 아이를, 이준석을 지금 조서에 나와 있는데 처벌하지 않았을까? 주범을 잡았다, 이걸로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다면 대가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밝혀야 되는데 거기 대통령이 얽혀 있어. 대통령이 얽혀 있으니 처리하기가 곤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조서에만 남아 있는 거예요. 900페이지 어디쯤에. 또 이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범행에 뭐 했다는 얘기냐 해가지고 오해하면서 별별 얘기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는 밑에서 사람들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준석이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르듯이 검찰도 그거를 이렇게 연결시키기가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결시키기 어려우면 처벌하기 어렵지. 그래서 이준석은 한 번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지만 더 깊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두 번째 이준석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 뭐였었냐? 그 기자가 기사를 썼으면 돼. 근데 그 기자가 기사를 쓰지 않았어요. 그럴 배짱이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거를 민주당으로 가져갔어. 민주당을 호재라고 느꼈어요. 이걸 갖고 이준석을 이용합니다. 이준석을 이용한 거예요. 이준석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준석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나는 이준석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는 수많은 경우를 보고 도대체 얘가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여당 아이들도 가만히 있고 양정철도 가만히 있고 송트남도 가만히 있고 이해찬도 가만히 있고 양정철 얘기했나? 양정철 다 가만히 있는데 이 자식이 왜 나와가지고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난리를 칩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돌지 않은 이상은 아니 생각해보세요. 문재인도 가만히 있고 조혜주도 가만히 있고 권순일이도 가만히 있고 송트남도 가만히 있고 이해찬도 가만히 있고 다 가만히 있어. 야당에서는 여당에서는. 근데 왜 그놈이 펄펄 뛰면서 부정선거가 없었다 그러냐고요. 내가 볼 때 이놈이 정말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했다 이러면은 머리를 약간만 돌리면 이게 해킹의 가능성도 있고 이게 무선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으니 조작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행정학을 전공한 민경욱 제가 하버드 대학교를 못 갔잖아요. 저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행정학과를 공부한 저도 몇 번의 취재를 갖고 머리가 돌아가지고 이건 확신을 갖게 됐는데 컴퓨터 공학과를 한 젊은 놈이라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앞장서서 얘기해야 되는 놈이 이거 안 된다고 그랬어.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민경욱의 부정선거가 맞으면 정계를 떠나겠다. 그러더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대요. 아니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아니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런 얘기까지 왜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오마이뉴스가 이준석의 쉴드를 쳐요. 쉴드를. 오마이뉴스는 뭐예요? 좌파지 빨간 놈들이지. 내가 청와대에서 대변인 하면서 난 오마이뉴스를 그냥 저기로 봤어요. 대표도 대학교 후배이고 그래서 그냥 저기로 봤다고 낭만적으로 봤어. 낭만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왼쪽으로 하는 거야. 박근혜를 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박근혜를 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오늘 뉴스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이준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왔어. 지금 이준석을 쉴드 치는 사람들은 다 그쪽이라고 보세요. 그럼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당에서 난리칩니까? 초선 의원들만 난리치네. 이게 어째 삐릭삐릭거리가? 초선 의원들만 난리를 치네. 지금 김종인 다들 얘기합니까? 안 하죠? 자, 그러면 이게 대선 기간에 상대편 당의 대표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재명아,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재명, 왜 이렇게 조용해? 송트남, 저 베트남에 가서 17살짜리 여자, 이빨로다가 막 털 뜯고 그랬던 송트남. 이 미친 인간도 조용하네? 아니, 왜 조용해? 심지어 황교익? 이재명한테 무슨 관광공사 좀 받아보려고 했던 음식 전문가 그자도 와가지고 이준석 쉴드를 치네. 이쪽에 이놈 뭐야? 이게 무슨 돌돌이야 이놈? 하돌돌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언론도 조용하네. 언론, 민주당
다음에 이쪽에 여야 할 것 없이 조용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들이 자연스러워야 돼. 아, 이해가 돼야 돼. 이렇게, 아, 그렇지. 이건 이런 거야. 하고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뭔가 사가 낀 거예요. 차명진 의원이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이 그 천막에서, 텐트에서 요상한 일이 벌어졌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는 그 텐트 안에서 정말 끔찍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난 보도를 인용한 거예요. 보도 인용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김종인 하고 다 나와가지고 김종인 뭐 여야 언론이 왕창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제명. 나중에 다시 저 원상 복귀가 되긴 했지만 공천들 취소하고 막 난리쳤어요. 여야 언론이 똑같이. 근데 그게 맞는 일입니까? 맞지 않죠? 이상하죠?